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 우리가 상황별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마트 갔을 때 마트에는 맞아요. 왜 이렇게 또 돼요. 사야 될 게 꼭 지나가는 길에 장난감 왕국 보이게 해놓고 네. 또 카운터 옆에 또 다 지나치고 왔는 것 같은데 또 사탕 뭐 이거 또 곳곳에 배치되어 있죠. 그런 데서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애가 떼부리기 시작하면 이미 감당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떼부리지요, 울지요. 그런데 엄마가 소리까지 지릅니다. 더 민폐예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엄마 따내는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데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물건 있는지 우선 눈으로 빨리 파악하시고요. 좀 보세요. 얼마나 우는지. 근데 내 아이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 조금 보면은 이제 아이가 뭘 믿느냐면은 엄마가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을 걸 이러면서 파악한 겁니다. 그걸 파악해요. 어린이. 엄마 우리 위에 있는 아이들은 거예요. 굉장히 엄마 창피할까 봐. 네,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종을 하죠. 근데 딱 보고 난 다음에 나즈키 앉아갖고 얘기하세요. 네가 아무리 울어도 사줄 수 없어. 근데 그때 목소리하고 표정이 굉장히 아이에게 통하는 거야 되는데 목소리만 크지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방 그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가 아무리 네가 그 어경- 아무리 떼부리고 울어도 사줄 수 없어. 라고 정확하게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너 여기 있어. 엄마 혼자 갈 거야. 많이 하고 어머니 하죠. 그냥 막 가시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 많죠. 대부분. 네. 그러면 아이가 더 악을 쓰고 웁니다. 공포심 조장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엄마 딴에는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정말 극약 처방은요. 아이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지 엄마가 협박하고 아이는 더 뛰어가면서 떼부리면서 악쓰고 우는 것은 오히려 더 엄마가 처방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 행동 또 반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 얘기하셔도 돼요. 엄마가 돈이 없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우리 뭐 돈에 대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꺼리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아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도 많고 물건도 이렇게 보이니까 사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하지만 엄마의 눈을 보고 표정을 보는 순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도록 관계 형성이 돼야지 되는 거죠. 아, 이건 됩니다. 어떨까요? 네. 내일 사줄게. 내일 그러면 사줄게. 전 내일 또 진짜 와야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네. 전 나름 착한 꼬마여서 내일 꼭 사줘야 돼. 그럼 내일이 또 돼요. 그러면 또 내일 사줄게. 근데 그거는 사실 약속을 안 지키는 엄마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요. 그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착하다고 이렇게 뭐 표현하셨잖아요. 착한 아이에게는 좀 뭔가 우리 엄마가 왜 안 사줄까? 우리 엄마가 거짓말 하시나? 그래도 넘어가 줘야지. 엄마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지만 매일만 기다렸어요. 사실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아, 다 요즘 애들 몇 알고 시간 남았다는 거 제기까지도 해요. 아침 뜨자마자 엄마 어제 약속했었죠. 오늘 오늘이 그날에. 내일이잖아. 네, 이러고. 그런 거 잘 알아요. 저는 그렇군요.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작은 걸 들고 오더라고. 요건 어때? 아, 요건 좀 타협하네요. 싸지 않아? 이러면서. 그리고 노키즈 존이 사실 생겨난 어떤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식당. 아이들이 막 식당. 정말 뛰어다니고 옆에 손님한테 민폐 끼치는 상황 어떻게 할까요? 아, 일단이지요. 말로 가서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방해를 했잖아요. 네. 그럼 사과하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발전하는 어머님은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러면 아이가 지금 분리하는데 기분 좋겠어요? 안 해 네. 이러면서 실갱이 벌이는데 그것도 또 민폐니까요. 아이가 안 할 때는 얼른 엄마가 대신할게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방해를 했습니다 하고 데리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안 된다는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분리하는 것까지는 성공하는데 그 다음 얘기로 맺지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식사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셨다면 네. 요 이야기도 실천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늘 말은 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유야무야 돼서 우리 아이는 본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엄마의 단지 말만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어렵겠지만 네. 엄마는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거. 이거를 보여주신다면은 아이는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면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 직접 가서 사과도 하는 네. 모습도 또 보여주고. 네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버스나 그냥 비행기 같은 곳에서 네. 큰 소리 치는 애들도 정말 특히 비행기 같은 데서는 이거 어디 피해 나갈 내릴 수도 수도 없고 없잖아요. 내릴 수도 없고. 그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난감하죠. 뭐 좀 상황으로 좀
아, 저랑 같이. 예. 아,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럴까요? 좀, 예, 나이 들어 보이는 어린이 역할. 네네. 그리고 그럼 제가 사실 엄마다 했었을 네네. 때. 이 엄마 무섭던데. 네. 막 이렇게 잘해서 막 뛰고 있어요. 막, 아, 야, 신난다. 와. 네. 자, 우선은요. 어깨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응시하고 바라보세요. 예,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너와 나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재원아, 여기 어디지? 여기 비행기지? 너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다른 분들 어떨까? 시끄럽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밥 먹어. 밥 먹어? 재원아, 어. 엄마가 가르쳐 줄게. 조용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열린 질문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럴 때는 단답식 질문이 굉장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의적 사고를 좀 길러주는 시간이 아니라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시간인데 엄마들이 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애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이렇게 좁혀주는 것이 그렇죠. 좋고요. 그리고 제가 잡으라고 하는 건 행동을 일단 제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낮추면서 아이를 쳐다보는 건 더 이상 너가 목소리 크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 우리 누나한테는 이렇게 잡긴 잡는데 네. 꼭 꼬집더라고요. 너 체벌이 들어가는 조용하네? 조용하네? 꽝 이렇게 해야겠네. 예, 그렇게 싫어 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이럴 필요 없이 나그란 목소리로. 팩트를 전달하는 거지. 팩트를 네. 단호하게. 네. 근데 사실 이거 한번 얘기해서 얘기를 딱 들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이들 성격에 따라도 연령대에 따라서 맞아요. 전혀 이게 컨트롤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 때는 극약 처방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극약 처방이 보통 그런 거잖아. 너 그럼 다시는 안 데리고 와. 이제 엄마 집에 갈 거야. 쟤 괜히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떼놓고 오랬지. 막 이래서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극약 처방 아니고요. 아이 약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떼놓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극약 처방 없습니다. 엄마의 소리가 아니라 아이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인심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단호하고 엄격하게 할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사실 아동심리 치료사였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아이 셋을 기를 때 항상 보면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럴 때 항상 그 앞에서 혼을 내지 않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엄마랑 방 가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데려가면 큰 소리도 안 내는데 아이가 나중에 울면서 나와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 앞에서 혼내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창피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자기가 잘못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되니까 네. 단둘이서만 가서 조목조목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아이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한대요. 근데 때리지 이게 않았는데도. 처음에는 안 듣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들을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것도 아이에게도 괜찮아요. 체면이 있거든요. 체면 살리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면 아이가 그것을 바로 수긍하고 그리고 또 곧바로 또 다른 반복된 잘못을 하더라도 엄마가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 이야기가 상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훈육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알게 됐는데 방관하는 엄마들도 문제지만 공공장소에서 너무 과하게 혼내시는 엄마들도 오히려 주변 분들이 더 저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내가 지금 혼난 게 왜 혼난지도 모른 채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데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서 현명하게 훈육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좀 배워가고 싶은데 있을까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사람 많은 데서 혼을 낸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애 입장에서 혼내는 거랑 화내는 게 다릅니다. 혼을 내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딱 쳐다보고 네. 나직하게 자, 엄마랑 밖에 나오면 이러지 않기로 했지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여러 사람 가운데서도 별로 눈에 안 띕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교양 있는 엄마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하면 그건 화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는 이제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애가 이러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 얘는 나중에 더 크게 다치면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식당에서 조용히 먹어 하고 별로 통제를 안 해요. 네. 그럼 학교 가서 급식 먹을 때 혼나면서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훈육할 때
엄마가 해야 될 역할하고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빠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좀 훈육하는 게 좋을까요? 아빠, 네, 엄마 혼낼 때 옆에서 이상하게 거들지 마시고요. 만약에 아빠 혼자 단독으로 훈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아빠의 장점이 있으세요. 네. 힘이 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의 상황 또는 장소에서 아이를 일단 데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번쩍 안으시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상황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그 유혹의 장소에서 벗어나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침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데리고 나왔는데 괜히 딸바보 아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를 또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또 꾸중하려니까 또 막 마음이 쓰여.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의 목적을 잃으시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왜? 네, 너무 사랑하는 게 넘쳐서 이게 네. 잘 안 됩니다. 네. 감정 넘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참 통제가 안 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왜 아빠가 안고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훈육의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그럼 반대로 엄마가 막 혼내고 있을 때 아빠가 보고 있는데 이걸 같이 거들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했을지 좀 약간 그럴 때도 있어요. 아이마다 뭐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네. 옆에 계시는데 안 도와주면은 아빠는 그때 뭐 했어라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 또 얘기 들어요. 옆에서 또 일관성 있는 훈육 때문에 또 엄마를 하면은? 지지하다 보면은 두 분 다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요? 조용히 그 자리에서 안 보이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옆에서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으랬지라든가 아니면은 또 맞아요. 아빠가 또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 또 아이를 감싸거나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기질 잘 파악하시고요. 네. 이래도 저래도 원망을 들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어렵네요. 아빠가 안 계셔 주시는 것도 하나의 훈육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청소년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제일 이렇게 아이들이 안 좋게 기억하는 게 애들이 크면 엄마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네. 아빠한테 일러서 아빠가 혼내게 하는 거.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매우. 왜? 왜냐면 일단 엄마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네. 그다음에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그런 안 경우에 되지. 이제 보통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혼을 내도 안 먹히기 때문에 언젠가 아빠가 한번 야단했는데 먹힌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너 아빠한테 일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그게 안 건데 되는구나. 이게 참 애매하네요. 사실 어머니가 애를 통제할 그 힘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도덕이나 이런 판단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힘센 사람한테는 그냥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센 네. 모습을 보여서 네. 오히려 이런 아이들 중에 비행 청소년이 많아요. 이번 시간 통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되었으면 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우리 아이 훈육 비법 저희가 핵심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도 함께 성장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너무 서운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기르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핫 이슈들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